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죠? 네,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뭉게구름이 피어 있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지만 바람이 이제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좀 코로나도 이제 200명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생활 방역을 국민들이 좀 잘 해줘서 이렇게 또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외부 활동을 조금씩은 시작해도 되는 걸까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격리 기간이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너무 좋네요. 오늘 뭐 시장도 플러스권으로 잘 마감됐고요. 오늘 제목이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미국 주요 기술주들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 그래서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단기 고점의 어떤 패턴, 어제도 좀 많이 빠졌죠.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광풍이 좀 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투자자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조금 재미없고 수익률 지지부진하고 조금 조정받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국 주식 쪽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 주도 장세예요. 개인 주도 장세.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 주도 장세의 어떤 종목들의 특징인데 여기에 이제 공매도 금지까지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정말 업사이드,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상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광풍의 서막이 서서히 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 비코로나 관련주 할 것 없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요 이제 큰 손들 세력들도 매집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짚었던 뭐 태고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14% 급등하는 것들은 결국은 매집 단계를 거의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매집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점차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광풍의 어떤 서막이 울린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 임상도 2, 3상 동시에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1.3% 상승한 채 마감했어요. 굉장히 셌죠? 오늘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만들어준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3.6%, SK하이닉스 4%. 이 두 종목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그리고 이제 넷마블, BTS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 그거 이제 추진되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종목들을 크게 올려주면서 코스피를 좀 주도해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선물도 1.3% 정도 상승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하고 LG화학 쪽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면서 1,900억 순매수. 8월 말에 이제 그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대규모 매도 나왔던 그런 흐름하고 완전 별개죠.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어떤 수급 이벤트였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지나간 이슈고요. 선물도 이제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양호했고요. 기관들은 오늘 조금 팔았지만 오늘은 뭐 수급적인 특징은 크진 않았던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도 0.8% 올랐고요. 뒤에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 코스닥 지수가 이게 진짜 무섭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갭을 띄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갭을 메꾸지 않고 그냥 갭을 만들면서 상승세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각도를 세우면서 지수가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그걸 나타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2018년도 고점 때 2018년도
요 고점대, 요 고점대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예, 여기 이제 932포인트죠. 코스닥 지수. 요걸 돌파하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정말, 예, 감당하지 못할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 정말 그냥 묻지마 자금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증시 대기 자금을 공모청약 자금이 붙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에 거의 60조가 붙었고, 또 이제 대여가 조만간 들어오는데 BTS,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몇 조 시총이 형성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아마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릴 거거든요. 그런 대기 자금들이 결국은 공모주만 하다가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급격한 시점이 도래할 텐데,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전고점인 932포인트를 돌파할 때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옆집, 친구, 친지 모두 주식으로 돈 번다는 소문을 듣게 돼가지고 안 하면 불안해지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주식. 예. 그런 시기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증시의 어떤 원리 메커니즘은 정말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코스닥 전고점 932포인트를 돌파할 때, 예, 돌파하고 나서 그런 시점이 도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 예, 무서워질 텐데요. 뭐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아마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시 어떤 큰 그림과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좀 전망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주식은 뭐 단순히 그냥 대응의 게임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메커니즘, 원리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건지를 지금 상황을 보고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전략이 수립되고 강력하게 뭐 또 홀딩해야 되는 거 홀딩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전개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주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상승 돌려지는 형태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보시면 뭐 전고점 부근이죠. 그러니까 이거 툭 밀어 올리는 거, 예, 조만간 나타나게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의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역시나 이제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강화 형태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인 어떤 리레이팅 구간으로 들어간다. 예, 최근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 예, 점차적으로 이제 재부흥의 어떤 시기로 돌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삼성바이오. 예, 삼성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달 넘는 기간을 쉬었죠. 옆으로 돌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치고 나갈 어떤 채비를 좀 하는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뭐 당연히 2달 동안 이렇게 좀 옆으로 기면서 빠지지도 않죠. 예, 저가에서도 두둑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셀트리온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증시 어떤 큰 그림 하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SK 바이오팜, 이것도 이제 14조 원의 코스피 대형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2달 동안 옆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변화가 좀 나타났죠. 그게 보시면 9월 1일부터 보시면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죠. 37,000주, 어제는 이제 18만 주, 굉장히 많이 샀죠. 오늘도 5만 주, 예, 꽤나 많이 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500억 가까이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돌아선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9월달 들어서 지금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바이오 상승기로 돌입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최근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오른 부분은요, 증시에 굉장히 좀 훈풍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반도체 훈풍은 삼성전자가 미국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업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 물량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다. 삼성이 IBM에 이어서 엔비디아 GPU 생산도 수주하면서 파운드리 1위,
TSMC를 추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분석에서는 2017년, 2019년 11조 원 수준이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2020년 하반기 엔비디아 퀄컴 제품 양산을 계기로 올해 15조 원, 내년에는 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이와 함께 폴더블 폰 출시 판매 기대, 화해 위기로 인한 반사 이익 등이 가세한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좋게 변모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도 성장 사업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은 이제 시클리컬한 쪽이고 약간 성숙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DB하이텍을 좀 분석을 드린 게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예,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이다. 예, 그쪽이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수주 소식은 꽤나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도 이제 보시면 주가가 예, 음봉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어제. 예, 밑에 꼬리 그리면서 이런 경우 이제 약간 좀 고점의 징후, 예, 단기 고점의 어떤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이제 보시면 14%인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기도 했거든요.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왔긴 했지만 음봉이죠, 이틀 연속.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상 이제 유상증자까지 했다는 부분은 사실 액면 분할의 유상증자까지 했다는 거는 뭡니까?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물량이 분산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돌파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이 구간에서는. 예. 유상증자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액면 분할로 인해 가지고 막 급등하는 것 자체가 여긴 과열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몇 개월 상간은 테슬라가 재미없을 거다. 그렇게 좀 저는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죠. 미국 초대형 기술주 조정 타임이다.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로 급등하는 주가는 낮아진 주가의 착시에 따른 눈먼 돈들의 과열된 움직임으로 판단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과거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액분 이후 주가는 고점권에서 박스 횡보를 거치면서 개인들에게 분산된 선례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가 좀 전망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최근에 막 미국 시장 막 투자하자, 막 광풍 막 이런 광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도 결국은 좀 단기 고점 과열 어떤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식과 채권 결제액이 상반기에 171조 원이에요. 여러분, 171조 원이에요, 지금.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60조죠. 그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테슬라 주식만 거의 4조 8천억을 샀어요.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와, 사상 최대다. 네. 외화증권 중 주식 결제 금액도 올해 상반기 700억 달러. 이게 뭐 얼마입니까? 800억, 900억, 8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85조 정도 되겠네요. 85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위 테슬라,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많은 금액을 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든지 조금 밀리게 되면 여기서 많이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국 주식으로 대안 삼아서 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굉장한 수급적인 우호적인 분위기일 거다. 추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투자 유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 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죠. 하지만 지난 6월 초 삼성전자 5만원 돌파 시에 개인들 대규모 매도했죠. 7월 말 6만원 돌파 시에 개인들 대규모 매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재미없으니까 지치니까 판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나 타 종목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냈잖아요. 막 전기차 막 언택트 막 바이오 날아가는데 막 이것들 막 옆으로 기기만 하고, 그러니까 막 못 참는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막 돌파하니까 대규모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지부진한 수익률에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패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좀 과열권에서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상당 부분 한국 주식 투자로 유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지금 불어닥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은 애플, 테슬라 등의 주가 부진이 1개월 이상 이어지면 상당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약바이오 폭등 장세 속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우호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묻지마 수급이 유입되고 뚜렷한 기술적인 고점의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당연히 이제 그 시점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금들까지 이제 들어온다면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 930포인트 돌파하고 코스피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자체가 사상 최대치로 돌파하면서 정말 묻지마 자금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폭발적인 시세, 광풍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그리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어떤 고점의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투자 쪽 유턴 해서 그런 분석을 위해서는 수급의 변동을 항시 확인하고 주위의 주식 투자 분위기를 살피면서 주요 핵심주들의 추세를 잘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도주군들, 대장주군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업종별 종목들, 업종지수, 미국 지수, 미국 주요 기술주들 흐름, 거기에 연계된 관련된 국내 주요 기업들 흐름들을 계속 매일마다 이제 추적 관찰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죠. 예.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지금 팔아야겠는데, 나는 이 종목을 지금 사야겠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큰 메커니즘의 작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는 역대급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하락 기간도 분명히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예. 무엇보다 장기 투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마켓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2018년도 2월달, 3월달에 바이오 업종 고점 찍고 나서 2년 동안 처참했죠. 예, 그 2년 동안의 어떤 처참한 기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켓 타이밍을 잘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역할이 아마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추적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이 최적의 어떤 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면요. 와, 이거 미친 거죠, 진짜. 예.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라 보고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 불리는 이제 빅스 지수가 조금 다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손실을 좀 회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상해 종합지수 차트죠. 상해 지수라든지 한국 지수, 예, 오히려 이제 투자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 투자, 미국 광풍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대중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좀 고점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거에 이제 대중심리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 심리학을 좀 팠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내가 대중이 되진 않기 위해서는 대중을 보다 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그런 부분은 또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요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단키트 부분인데요. 진단키트 수출 턴어라운드 시작.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보여드린 수출 데이터에서 8월달 진단키트가 다시 돌아섰죠. 증가로. 예, 지금 전 세계 유럽 쪽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 미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진단키트 조들이 고점을 찍었다 예단할 수도 없고 실적이 피크를 찍었다 예단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2분기 실적 피크 이런 부분은 사실 제 오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은 모든 걸 어떤 것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리포팅 뭐 간단히 보면 3,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7, 8월 남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8월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다. 네,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유럽.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일별 확진자 수는 피크였던 3, 4월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하루 10,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월 고점을 넘었고 프랑스도 7,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월 수준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일별 확진자 수 그래프는 완벽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증가했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지역별 비중이 남미와 유럽 시장에서 각각 17%, 29%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들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는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은 반복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9개월이 가까이 지났다. 전 세계 218개국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2,5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 최근에는 하루에 약 22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사망자는 85만 명. 공식적인 치명률은 약 3.4% 수준이다. 야, 85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발생한 지 9개월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워낙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방역이 다소 느슨해지게 되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6에서 7월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하루에 7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던 미국은 현재 확진자 발생 수는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당 국가의 방역 체계가 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이 느슨해진 국가들을 돌아가며 유행하고 있다. 또한 가을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는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이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들 2분기가 고점이었다고 생각했었으나 이제 옥만 남은 진단기업들의 3분기 수출 금액은 2분기 대비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 통관 데이터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달 뒤 정도 나올 통관 데이터를 보면 진단키트 주들이 퍼포먼스를 또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청 진단키트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쭉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나죠. 와,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전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추이 보면 전 세계 이렇게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 다가온다는 게 인구가 많은 그 북반부 쪽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국가가 다시 이렇게 증가한다는 부분들 좀 우려스럽죠. 스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도 다시 3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탈리아는 그렇진 않네요. 근데 인도는 보시면 계속 증가해요. 이게 정체도 아니고 증가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몇 달 전에 인도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 왜냐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방역이 잘 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끝없이 지금 증가하네요.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이제 시젠 쪽이죠. 예,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키트. 그래서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백신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진단키트도 주가가 완전히 죽을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장세는 섣불리 고점을 예단해서는 안 되는 장세이고 주도주군을 강력 홀딩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요. 와우, 그냥 뭐 신일, 뭐 신풍, 액세스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막 과거 이제 급등했던 몇 달 전에 급등했던 것들이 다시 재급등하고, 그리고 시총 1조 언더의 바이오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이 완전 상한가에 막 20 몇 %씩 갑자기 급등시키고, 예, 뭐 서울제약, 신데카바이오 이런 거 상한가 쳤죠 오늘. 필로시스 헬스케어, 광동제약, 진앙제약, DNA 링크, 태고사이언스 제가 짚었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급등하거든요. 매집이 다 끝났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매집이 다 끝났고 이제 주가를 띄우는 시기로 완벽하게 돌입했다는 거죠. 세력들도.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업종 장세에 이제 편승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는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됐다는 거죠.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정말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광풍의 서막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셀트리온은 이제 얘기 좀 드리면요. 금일 이제 셀트리온 그룹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급감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보다 더 줄었죠, 셀트리온도.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급감된 수급 패턴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에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 중심적, 시세 중심적 투자관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 투자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시세 막 안 가고 있고 옆으로 기고 있고 눌리고 있고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가치는 뭐 올라가고 향후 기대되는 모멘텀들도 즐비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 뭐 시세 올라가지 않는 거 빠지는 않잖아요. 예. 빠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급이 밑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항시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런 것들. 여기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이 수급이 있고 더 이상 여기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덥석 잡는 거죠. 매집 세력도 있을 거고 누르고 있는 세력도 있을 거고 그 충돌 지점인데 결국은 누구 힘이 강할지가 방향성을 만들 텐데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주가가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기사 보면요. 임상 1상은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경증 환자 대상으로 효능까지 보는 이유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2, 3상 글로벌 임상도 역시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국만 2, 3상 동시에 하지 않는다. 유럽 8개국 임상도 결국은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2회 이상 해당되는 경증 환자 대상의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럽 8개국도 2, 3상 동시 진행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 끝나고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제 기사를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제목이 이제 장 끝나고 바로 나온 기사인데요. 발 묶인 코로나 한국 임상 환자 모집 완료 한 곳도 못했다. 그러면 지금 초급등한 종목들은 도대체 뭘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요. 부광약품, 엔즈캠 생명과학, 뭐 신풍제약은 주가가 20배 튀었는데 환자 모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근당, 크리스탈, 대웅제약, 녹십자, 셀트리온.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의 어떤 모집은 뭐 셀트리온도 원활히 됐고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환자 모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써 있는데 이건 뭐 셀트리온한테도 그리고 제넥신한테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환자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서정진 회장이 왜 그 총리와의 대화 그 자리에서 환자 모집, 계속 환자 모집만 얘기했잖아요. 환자만 잘 모집해 주시고 임상만 잘 진행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보니까 환자 모집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만 뜬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약도 못 써보고 그냥 주가만 오른 거예요, 희한하게. 예. 왜 툭인지 알겠죠.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국내 제약사 8개사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중 현재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상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등록된 건 역시 3개사에 불과했다. 그럼 지금 그냥 코로나 관련주는 그냥 머니게임 한 거죠. 그냥 머니게임. 야, 이게 무슨 이런 5월 13일 시작철부터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신풍제약은 약 3개월이 지난 8월 18일에야 첫 환자 등록을 마쳤다. 첫 환자 등록. 아니 20배 주가 급등하고 나서 첫 환자 등록.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죠? 이게 와, 참 희한한 일이네요. 예, 이렇게 이제 76명을 환자 모집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첫 환자를 8월 18일 이게 좀 말이 안 나오는데요, 좀. 예.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등록하지 못했다. 단 한 명도 등록하지 못했다. 크리스탈도 2달이 지나도록 환자 등록이 없는 상태다. 같은 달 6일 승인받은 대웅제약도 90명 모집하고 있지만 첫 환자 등록도 안 된 상태다. 야, 이게 무슨 이런 최근 코로나19 제약산으로 환자가 늘어났지만 임상 환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코로나19 치료제 등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발병 환자는 늘어났지만 경증 환자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고 있고 중증 환자에게는 치료제인 렘데스비르가 투여되면서 임상 환자 조건이 맞지 않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정부가 나서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면 임상시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가 구축되면 환자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셀트리온도 현재 임상 환자 모집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왜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토로했는지를 알겠네요. 그래서 이제 답은 해외로 나가서 임상을 해야 된다.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국내에서 이거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일상에서 지금 경증 환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독자님 아까 오전에 이제 댓글로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신박사님 유튜브를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늘 감사하게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보유 주식의 55%를 셀트와 셀케로 구성하고 있기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버티고 있었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정말 이해 불가였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차에 오늘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는데 제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가 부진에 대한 답처럼 설득력 있게 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꼭 분석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좋은 어떤 덧글이고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셀케가 합병 서두르는 구체적 이유다 해가지고 이게 뭐 네이버 종토방 이런 데 올라왔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다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재고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가 뭐 지금 뭐 램시마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거 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감액해야 되고 뭐 그거 회계 논란도 있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대략적으로.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을 여러 가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여기다 지금 종토방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할까? 그러니까 셀트론을 최근에 이제 관심 갖거나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뭐 5년, 10년 투자하신 분, 셀트론 진성 주주분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입성한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거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네,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둘로 나뉘어온 것은 초기 상업화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셀트리온은 초창기 시장에서는 제품 론칭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이런, 예, 이거 그냥 누구의 어떤 뇌피셜이죠, 그냥.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들인 재고 자체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점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긴다. 셀트리온은 승승장구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는 계속 문제의 중심에 놓였다. 작년 말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은 1조 6천억이 넘는다. 셀트리온의 매출 자체는 실제 연결 실체가 외부에 판매한 규모가 아니라 헬스케어가 매입한 규모란 점에서 불 꺼진 회계 논란도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근데 논란이지. 회계 실사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문제 발생한 게 없는데 회계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지 않고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서 회장의 지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헬스케어를 안정적인 궤도로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 근거는 없죠. 주장만 하잖아요. 누군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음해하려고 일부러 이제 지어내는 그런 어떤 뇌피셜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팩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은 2019년 말 1조 6천억. 2018년 매출 실적 대비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2배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부담이다. 유통기한도 있다. 유통기한이 원료의약품 5, 7년, 완료의약품은 2, 3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잘 안 팔리면 재고자산 감액평가에 따른 손실 우려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대폭 하락해서 오리지널 가격 30%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놨잖아요. 팩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시장의 수요가 줄어 판매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판매 가격이 떨어져 회계장부상 액수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적합법 평가를 통해 감액하게 된다. 아니 지금 매출이 올해 2조가 나오는 기업의 재고가 지금 1조 6천억이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럴싸한 논리로 펴고 있는데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걸 지어낸 수준의 글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매출이 2조예요. 재고가 1조 6천원이에요. 재고가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팩트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어떤 얘기들을 써놨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매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유럽에서는 램시마 가격이 인하된 건 사실이죠.
근데 보시면 셀트론이 대세를 굳히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시켜 버렸어요. 예. 후발주자 견제 효과, 점유율 확대. 셀트론 바이오시밀러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가격 인하를 통해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기사를 보면 앞서 그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죠. 예. 셀트론은 지금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저기는 가격이 인하되는 추세라 가지고 재고자산 감액을 해야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예. 재고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판매가 너무 늘어나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궤변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성장궤도 올라선 셀트론 변수는 가격 경쟁 해서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그 리포팅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여기 이제 미래에센 연구원은 램시마 SC로 시작된 신제품 효과가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출시로 지속될 것이다 해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램시마 SC 신제품 트룩시마 허주마 미국 출시로 인해서 올해 2020년도 실적이 늘어날 걸로 이제 전망된다. 이런 예측을 한 거고요. 이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또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올해 바이오시밀러 실적의 대폭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었고,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시면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쟁 심화로 유럽 휴미라 가격 인하에 따른 램시마 SC 판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에서도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원조약 대비 가격 할인 폭이 커질 것. 그렇지 않죠. 지금 트룩시마가 가격을 뭐 다운시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예측이 맞았던 거죠. 예, 합리적인 예측을 한 거고 여기서는 잘못된 전망을 한 거죠. 결국은 거기다 이제 올해 2020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화이자 리툭산 및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전략에 따라 트룩시마 및 허주마의 판가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과거에 이제 보면 현재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그 댓글 뭐 종토방에 올라왔던 그 글은 궤변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가 여기 트룩시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미국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유럽에서 그래요. 뭐 가격이 인하됐다 쳐요. 그게 이제 주도적인 어떤 부분이었고 헬스케어가 한 그리고 거기서는 램시마 SC가 이제 신제품 출시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직판 체제를 갖추면서 이제 앞으로는 마진율까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될 여건을 형성해 놨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서. 그래서 셀트론은 지나간 주가 수준은 회귀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계획 선언했을 때 그 뒤로 회귀 안 했죠? 못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쪽제비 실험, 동물 실험 성공 결과 발표됐을 때 리레이팅 시작됐죠. 그 뒤로 조정은 옆으로 기곤 있지만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셀트론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회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임상 환자 모집이 안 되는데 주가만 폭등한 그런 어떤 바이오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주가가 올라온 거 회귀하고 더 떨어질 겁니다. 나중에 바이오 장세에 꺾이면. 근데 셀트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관점이 종목이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셀트론과 신풍제약을 비교하거나 셀트론과 신일제약을 비교하거나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셀트론 그룹주의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세우는 횡보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이는 일정 가격대 지지력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저가대기 수급이 확고하다는 의미예요. 결국 강력한 상승 파동을 위해선 신규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의 재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CDP59,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일상 결과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혹은 영국의 램시마 효능 결과. 예.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조급한 자의 부가 조급함을 극복해낸 자에게 이동하는 것이라는 한 투자의 대가의 명언처럼 결국 시세에 종속된 심약한 투자자가 지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큰 그림 하에서 섹터를 분석하고 주도주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대세 상승장의 이런 큰 파동 물결을 이해하고 그 기간을 가늠하며 수급의 성격과 분위기를 체크해서 높은 수익을 실현함에 있는 거죠. 예. 경제학에서 겨시경제, 미시경제를 함께 배우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은 대중 투자자들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합니다. 이는 옳은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방향의 투자를 지향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식 투자에 올바르고 현명한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주식 거부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정말 날씨가 좋고 선선해지고 기분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림자란 빛이 어딘가 가까운 곳에 비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